안녕하십니까. 2016년 하반기 경제 전망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국내외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금년도 성장률을 2.7%, 내년도 성장률을 2.9%로 전망하였습니다. 금년도 성장률의 경우 상반기는 전년 동기 대비 3.0%로서 당초 전망에 부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기준금리 인하, 추경 편성 등 확장적 거시 정책에도 불구하고 세계 교육 신장률 둔화, 기업 구조 조정, 브렉시트 등이 하방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당초 전망을 다소 하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전망에 비해 연간 성장률 전망치를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내년도 성장률도 세계 교육 신장세 둔화 등을 반영하여 0.1%포인트 하향 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 전망의 배경이 되는 대외 경제 여건을 보면 세계 경제는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성장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더딜 전망입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은 완만한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영국 및 유로 지역 경제는 브렉시트 등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될 전망이며 일본 경제도 엔화 강세 등으로 회복세가 미약할 전망입니다. 한편 국내 경제는 1사분기 부진에서 벗어나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 등으로 회복 속도는 완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부문별로 보면 민간 소비가 2, 4분기 중 상당폭 반등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정부의 정책 효과 약화, 취업자 수 증가폭 축소 등으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설비 투자는 기업 구조 조정 등으로 기업 경영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하반기에도 부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건설 투자는 주거용 건물을 중심으로 높은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나 주택 초과 공급 확대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에는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품 수출은 글로벌 경기의 점진적 개선, 기저효과 등으로 완만하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상품 수입도 점진적인 회복세를 나타낼 전망입니다. 이러한 지출 항목별 전망을 감안하면 성장에 대한 내수 기여도는 작년에 이어 금년과 내년에도 수출 기여도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취업자 수는 금년에는 29만 명 내외, 내년에는 31만 명 내외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금년도 취업자 수는 기업 구조 조정 본격화, 경기 회복 지연에 따른 인력 수요 둔화 등으로 예년보다 다소 낮은 증가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만 일자리 중심의 국정 운영 강화, 기업 구조 조정에 대응한 특별 고용 지원 업종 지정 등은 고용 부진을 완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 중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전년에 비해 낮은 유가 수준, 수요 측면의 하방 압력 지속 등으로 1.1% 상승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내년에는 경기가 점진적으로 개선되는 가운데 저유가로 인한 물가 하방 압력도 약화됨에 따라 1.9%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흑자 규모는 금년 중에는 950억 달러, 내년에는 800억 달러 내외로 전망됩니다. 경상수지 대비 GDP 대비 경상수지 흑자 비율은 2015년 7%대 후반에서 2016년에는 6%대 후반, 2017년 5%대 중반으로 하락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향후 성장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를 살펴보면 확장적 거시 정책에 따른 소비 및 투자 심리 개선, 유가 안정에 따른 자원 수출국 경기 개선, 엔화 강세로 인한 수출 경쟁력 개선 등의 상방 리스크와 브렉시트, 미국 금리 인상 등에 따른 대외 불확실성 증대, 글로벌 교육 부진, 기업 구조 조정 등에 따른 경제 심리 위축 가능성 등 하방 리스크가 혼재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물가 경로상의 하방 리스크를 보면 오펙 산유국들의 공급 과잉 완화 가능성, 기상 여건 악화로 인한 농산물 가격 급등 가능성 등의 상방 리스크와 캐나다, 나이지리아의 원유 생산 재개, 글로벌 경제 성장 둔화 가능성 등의 하방 리스크가 혼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이러한 전망을 감안할 때 향후 거시 정책은 국내외 금융 경제 상황의 변화와
리스크 요인의 전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결정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경제의 성장세 둔화가 경기 순환적 요인 이외에 구조적 요인과 대외 요인에도 크게 기인하는 만큼 구조개혁을 통한 경제 잠재 성장력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분은 앞으로 나오셔서 소속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투데이 김남현입니다. 몇 가지 질문 좀 드릴까 하는데요. 뭐 지난번에 설비 투자 안 좋다라고는 얘기는 했습니다.만 계속 이렇게 좀 안 좋은 이유 다시 한번 좀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내년 상반기가 4.5%로 지금 올 하반기가 마이너스 0.6%에서 좀 다이나믹하게 그 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 전망을 하셨는데 그 근거가 뭔지 좀 궁금합니다. 그다음에 물가 관련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아까 총재님께서 그 내년도 물가 상승분에서 유가 상승분이 그 한 0.2나 0.3% 포인트를 끌어올릴 거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한국은행이 전망하는 그 올해 유가 전망이 42달러고 내년이 49달러입니다. 별로 뭐 크게 의미 있게 반등한 차원이 아닌데 이렇게 0.2나 0.3% 포인트를 유가로 끌어올릴 수 있는 건지 물가를 그 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그렇다고 보면 지금 내수가 나머지 부분 지금 1.1에서 1.9로 내년에 올해는 1.1, 내년에 1.9로 전망하셨으니까 나머지 부분이 내수 부분에서 끌어올릴 거라고 그 전망을 하신 건데 이것 또한 너무 낙관론이 아닌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부분 관련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통계청이 이번 7월 1일 날 기준년 변경과 관련돼서 그 안을 발표했습니다. 내년부터 그 소비자 물가의 기준년이 바뀌면서 여러 가지 그 어떤 몇몇 그 지표들이 좀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데요. 이 기준년 변경에 따른 소비자 물가 지수 변화가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반영이 돼 있는 건지 어떤 방향으로 어느 정도 반영돼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제가 먼저 좀 답변을 드리고요. 그 국장이 추가로 답변 드릴 수 있으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비 투자 말씀하셨는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설비 투자가 그 저희 당초 전망보다 많이 낮아진 점이 저희 성장을 떨어뜨린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 지난번에는 저희가 연간으로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0.9% 증가한다고 봤고요. 하반기에 2.8% 증가한다고 봤는데 지금 하반기에 마이너스 0.6%, 연간으로는 마이너스 2.1%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비 투자가 안 좋은 것은 기본적으로는 지금 수출이 안 좋기 때문에 설비 투자가 같이 안 좋은 측면이 있고요. 또 기업 구조 조정이라든가 여러 가지 브렉시트 이러한 경기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기업들이 그 설비 투자를 당초 계획보다 많이 줄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그 해외 생산 확대라든가 그러한 어떤 인건비 상승 이러한 어떤 구조적인 요인도 가세를 했고요. 그래서 설비 투자는 이제 올해는 상당히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내년에는 이제 상반기에 4.5%로 반등한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이제 올해 상반기에 안 좋았던 기저 효과가 상당히 작용을 하는 것이고 전기 대비로는 내년 상반기에 마이너스 1.3%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반기에 뭐 2.3%지만 연간으로는 3% 정도로서 저희가 평균 지난 수년간에 4 내지 5% 증가한 것을 못 미치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설비 투자는 숫자상으로는 기저 효과 때문에 내년에 약간 높게 나오지만 전체적으로는 그렇게 강하지 않은 흐름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물가 말씀하셨는데 물가에서 유가 효과. 그러니까 내년에 물가가 1.9% 상승합니다. 여기서 총재님께서 아까 그 유가 상승에 따른 효과가 0.2 내지 0.3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올해 1.1에서 1.9로 가는 것에 대한 그 효과가 아니라 내년 1.9% 상승 자체에서 그 유가 상승이 작용하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유가가 마이너스 0.8% 포인트니까 유가가 없었다면은 그 물가가 1.9%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저희가 1.9%를 받는데 0.2 내지 0.3을 빼면 1.7 내지 1.6 내지 1.7 정도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것은 저희의 어떤 기조적 인플레이션 흐름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내년에도 어떻게 그 유가 상승분을 빼면 일정 구분할 좀 낮아지기 때문에 전체적인 어떤 수요 측면에서의 물가 상승 압력이 그렇게 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세 번째 말씀하신 게 물가 지수 개편의 효과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올해 연말에 물가 지수 기준연이 개편 작업이 반영이 되고요. 이제 3년 만에 저희가 물가 지수 기준을 개편하는데 과거에는 이제 5년 하다가 이제 3년 하게 되었기 때문에 보다 최근에 그 경향을 반영해서 물가 지수의 어떤 가중치라든가 그 편제 방법이 바뀔 걸로 보이고요. 저희가 가중치에 있어서는 그 석유류 지출에 대한 그 가중치는 좀 줄어들 것으로 보이고 전세 가중치는 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이런 것은 물가를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고요. 또 저희가 뭐 잘 아시겠지만 그 물가의 저희가 기준연을 개편할 때마다 그 최근에 어떤 IT의 발달이라든가 이런 것이 어떤 저희가 편의 물가의 편이라고 상방 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것이 좀 해결이 되면서 물가를 하방 시키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가지수 개편에 따라서 이러한 상방 요인과 하방 요인이 그 동시에 반영되면서 보통 저희가 5년마다 물가지수를 개편할 때는 평균적으로 지수 개편 자체가 물가지수를 한 0.2%포인트 떨어뜨리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가 상방 요인도 좀 작용을 하면서 이것보다는 좀 효과가 작게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머니투데이 권다희입니다. 그 오전에 총재님 기자회견 때요 김영란법 관련해서 이번 수정 전망 때 좀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고 어느 정도 좀 부정적인 영향이 반영이 됐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수치로 이게 이번 수정 경제 전망, 그러니까 성장률 전망 시에 좀 얼마만큼 반영이 됐는지 네, 좀 궁금합니다. 저희가 김영란법 자체를 사실 정량화해서 그 파악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법 자체가 그 굉장히 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그 이번 전망을 연간 전망을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는데 그 전반적인 하방 요인은 어떤 브렉시트에 따른 불확실성 증대라든가 세계 교역 둔화 그리고 기업 구조 조정에 따른 어떤 투자 위축이라든가 그리고 김영란법에 따른 그런 어떤 소비 감소 가능성 이런 거를 모두 다 이제 하방 요인에 반영을 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추경 효과라든가 기준금리 인하에 따른 그 상방 요인을 0.2 정도로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성장을 떨어뜨린 것은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의 결과라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 김영란법 자체만으로 저희가 따로 그 숫자를 좀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이 전체적인 숫자를 반영해서 성장률을 조정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데일리 경경입니다. 그 경제 전망에 보면 아까 브렉시트 관련해서 총재님께도 아까 여쭤보긴 했지만 그 세계교역 신장률에 보면 내년 3.2%로 전망을 하셨는데 브렉시트 관련한 영향은 좀 얼마나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내년 교역량은 저희가 그 뭐 이제 내년부터 교역 탄성치가 좀 회복이 되고 또 세계 경제 성장률도 올라간다는 점을 반영해서 일단 전제를 한 거고요. 거기에서 뭐 세계 교역량에서 이게 브렉시트가 때문에 얼마가 빠진다라는 그런 명확한 전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의 어떤 전망의 전제는 브렉시트가 실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올해 말 내년 초 정도 되면 어느 정도 그쪽에서 좀 진정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서 전망을 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김상훈 기자입니다. 그 오전에 총재께서 말씀하시길 그 금리 인하와 추경 효과가 0.2% 포인트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하신 말씀이 그 지출 내역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방식으로 지출 내역이 짜여져야 조금 더 성장률에 플러스가 될 수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저희가 그 아까 총재님께서 하신 것도 이제 그 과거의 그 일반적인 추경 편성 내역을 이제 저희가 평균적인 값을 그대로 잡았는데요. 가령 거기 보면 이제 뭐 정부 소비 같은 게 한 10% 정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만약 이제 그런 비중이 더
정보 소비를 직접 바로 해버리면 바로 이제 돈을 쓰는 거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비중이 많이 또 올라간다라든지 아니면 뭐 투자 쪽에서 좀 더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 그런 쪽을 찾아간다면 뭐 효과가 더 올라갈 수도 있고요. 또 구성 내역이 뭐 그 과거보다 좀 다르게 적극적인 뭐 형태로 간다면 또 그 성장률이 미치는 영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 과거 평균치의 어떤 그 편성 내역에 비해서 이번에 이제 편성할 것이 어떤 방향으로 가냐에 따라서 성장률에 더 긍정적일 수도 있고 뭐 또 부정적일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습니다.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 설명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